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 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입니다. 레고 스타워즈 역사상 검정색 밀레니엄 팔콘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특이한 구성 때문인지 8월 1일 출시되자마자 3초 컷 된 다크 팔콘을 드디어 리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설레이는군요. 이 미니피규어의 구성마저 레전드인 이 다크 팔콘을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레고 75389 다크 팔콘입니다. 부품수는 1579피스에 가격은 239,900원입니다. 언박싱 후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설명서와 함께 들어있어서는 안 될 스티커들도 함께 동봉된 모습입니다. 프린팅 좀 해주지. 17번까지 있는 봉투들과 함께 투명 부품들을 따로 포장해 주어서 너무 만족스럽더군요. 조립은 대략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숙련된 레고인이라면 3시간 정도면 혼자서 조립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곧 방영될 리빌드 더 갤럭시라는 시리즈에 등장하는 다크 팔콘을 레고로 만든 제품인데요. 우리가 알던 기존의 밀레니엄 팔콘이 아닌 시스들의 기체가 되어 바디 컬러 자체가 블랙과 레드로 더욱 멋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매번 똑같았던 밀레니엄 팔콘의 그레이한 색상을 이런 식으로 리뉴얼한 점은 획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기체 빌드의 구성에 앞서 각각의 미니피규어들의 등급을 나누어 보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다스 데브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헤어의 특이한 몰드가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또한 밝은 얼굴과 함께 뒤편에는 다크사이드에 빠진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토르소와 다리의 프린팅은 인퀴지터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입니다. 독특한 점은 팔 프린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만큼은 뭔가 디테일한 각주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스베이더나 세컨드 시스터처럼 뭔가 사악함을 어필하기 좋은 헬멧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군요. 다음으로는 다스 레이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두 개의 힐트가 장착되어 있는 광선검마저 사악해 보이는데요. 얼굴의 프린팅 역시 시스의 눈을 그럭저럭 잘 표현해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작중에 잠시 등장했던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의 표현이 없어서 좀 낮은 등급을 줄 수밖에 없군요. 토르소에 보이는 옆쪽의 곡선을 여성스럽게 잘 표현한 점은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이 다스레이는 어쨌든 캐논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호불호는 있겠지만 저는 이빨이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미니피규어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스 자자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이 다스 자자의 가장 큰 특징은 토르소의 프린팅 디자인입니다. 어떤 시스와 비교를 해보아도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찾긴 힘들었습니다. 다스몰과 같은 듀얼 라이트세이버가 무기인 점도 독특하군요. 하지만 다스라는 네이밍에 걸맞는 눈동자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다스 자자의 프린팅이 된 눈을 보고 있으면 뭔가 너무 착해 보입니다. 이건 이름만 다스 자자이지 얼굴은 자자 빙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바운티 헌터 C3PO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 등장했던 빨간 눈의 3PO를 멋스럽게 표현해 놓았군요. 또한 프린팅된 검정색 팔과 이번 미니피규어의 퀄리티는 컬렉터들에겐 놓칠 수 없는 캐릭터가 될 것 같은 유니크함을 선사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다스베이더가 아닌 제다이 베이더입니다. 등급은 무려 S입니다. 크롬 다스베이더를 제외하고는 베이더를 이렇게 특이한 설정으로 만든 건 레고 스타워즈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전체적인 화이트 컬러의 화사함에 블루와 메탈릭 실버로 전체적인 프린팅을 깔끔하고 고급지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어깨에 반짝이는 메탈릭 실버의 색감은 일품입니다. 제다이 베이더답게 헤드 역시 밝고 화사한 프린팅이 인상적인데요. 아쉬운 점은 헬멧의 눈동자의 색상도 메탈릭 실버 색상으로 표현해줬더라면 완벽했을 텐데 이 점이 하나의 작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치 루크입니다. 등급은 무려 S입니다.
해변을 즐기는 쿨해 보이는 루크의 설정 자체가 너무 유니크하죠. 우선 헤드에 오렌지색 선글라스를 표현한 프린팅이 인상적입니다. 몸통과 팔의 전체적인 살색 베이스 위에는 이스터에그가 엄청나게 숨겨진 셔츠를 볼 수 있는데요. 타투인 루크의 집과 두 개의 태양, 그리고 R2D2와 함께 파도의 프린팅도 볼 수 있죠. 루크의 가슴 정중앙에는 아나킨이 파드메에게 선물했던 목걸이가 걸려 있군요. 이런 작은 미니피규어에 깨알 같은 디테일이라니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아마 다시는 없을 이런 희귀한 미니피규어의 구성만으로도 이 다크팔콘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다크팔콘의 빌드와 구성을 보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2019년에 출시한 75257 밀레니엄 팔콘과는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의 빌드는 사소한 디테일만 조금 변화되었을 뿐 큰 틀은 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 컬러가 회색과 파란색 베이스에서 다크한 블랙과 레드로 바뀐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이 되겠군요. 블랙 베이스의 빌드는 정말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외선에도 변색이 되지 않는 정말 큰 장점이 있는 반면 먼지가 조금만 쌓여도 눈에 너무 잘 띄기 때문에 이 다크팔콘은 장식장에 보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컬러웨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안테나 디자인의 변화입니다. 데스타에 레이저를 올려놓은 구성입니다. 이런 단촐한 변화에도 우리는 환호한다는 것을 레고사에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포탑 또한 기체의 위아래에 하나씩 있는 일반적인 구성이나 좀 더 멋스럽게 변한 빌드와 스티커의 프린팅, 그리고 빨간색 창문의 표현은 마음에 드는군요. 포탑 아래에 있는 해치를 열면 포탑을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이 구성된 플레이트 구조물이 보입니다. 루크와 3PO가 여기에 잘 어울릴 것 같군요. 기체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디오라마를 견딜 만한 단단한 강성을 가진 랜딩 기어도 인상적입니다. 하나의 단점이라면 미디 스케일의 밀레니엄 팔콘에서는 통풍구를 프린팅해서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티커라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은 전작 대비 상당히 높아진 모습입니다. 엔진의 색상은 기존의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번에 변경되었는데요. 난 실세 기체야 라는 느낌의 사악한 레드 컬러가 인상적입니다. 기체의 앞부분에는 스프링 슈터가 있어서 위쪽 구멍을 누르면 간단하게 슈터가 발사됩니다. 조종석의 콕핏 또한 투명한 레드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 디테일은 역시 프린팅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좀 비좁긴 하지만 두 명의 미니피규어를 올려 조정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크팔콘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작과도 동일하지만 바로 상부 패널들이 거의 빈틈이 없이 원형을 이루어 기체의 아름다운 곡선을 멋스럽게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패널들을 각각 4방향으로 바로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의 디오라마 시에도 상당히 편리하고 또 빠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콕핏의 옆에는 빈틈이 살짝 보이는데 이 빌드가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테리어 구성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스자자의 품격을 엿볼 수 있는 왕자가 있는데요. 다양한 컨트롤 패널을 빨간 색감이 강한 스티커를 통해 디테일하게 표현했습니다. 왕자는 분리가 가능하고 비로소 숨겨져 있는 시스의 홀로크론이 보이는 보석이 나타납니다. 다른 구역에는 침대로 보이는 구조물들이 2개가 구성되어 있고 그 옆에는 클립에 끼워 슈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침대와의 공간이 넓어 다른 구조물들을 커스텀하면 좀 더 멋진 인테리어가 되겠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사악한 느낌의 소파에 앉아 홀로체스가 아닌 홀로체스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루크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전작의 홀로체스를 오마주한 이스터에그이죠. 좌석은 2인용인데 컨트롤러가 1개뿐이라 이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 엔진실에는 시스의 포스로 움직일 것만 같은 하이퍼 드라이브 같이 생긴 빨간색 프린팅이 들어간 브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양 자체만으로도 뭔가 사악해 보이는군요. 뒤로는 강렬한 빨간색의 투명 브릭으로 구성된 시스의 감옥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루크나 베이더가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총평입니다.
이런 사악한 다크 팔콘의 시스들과 베이더의 루크라니, 이런 유니크한 제품을 구성해 준 건 이 레고사에서 스타워즈 유저들에게 주는 일종의 팬 서비스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전작의 밀레니엄 팔콘의 빌드와는 거의 동일한 형태이지만, 그럼에도 밀레니엄 팔콘이 다크 팔콘이 되어서 제품화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레고 매니아나 컬렉터들에겐 정말 소중한 제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공홈에서도 3초 컷 되었다는 건 그만큼 유저들의 관심도 또한 높다는 반증이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크 팔콘의 평점은 99점입니다. 유니크함과 상품성, 그리고 미니 피규어의 구성 또한 너무 완벽합니다. 이 제품을 눈여겨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레고 팬분들에게 단종 전까지는 꼭 구입하시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스타워즈 매니아 화키였습니다. 매더포스 비비듀.